아이템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제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재명의 이 마음, 이 본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쪼증, 이재명에 대한 쪼증. 그러니까 민족의 뭐라고 해서 축복이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뭐 대장동 관련해서도 막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뭐 최고로 잘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니까 그 이재명의 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문재인과 친문을 공격하는 한쪽으로는 아첨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신 공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이런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속된 말로 뭉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재명이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떤 신조어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문이임 노조. 문이임 노조. 문이임 노조. 노조인데 무임금 노조는 들어봤는데 무이임 노조라는 겁니다. 무이임 노조가 누굴까요? 문재인이겠죠? 문 전 대통령, 이낙연, 임은 비서실장 임종석, 노영민도 비서실장이었죠? 조는 조국 전 대표입니다. 이 다섯 사람을 윤석열 호위무사 이렇게 싸잡아 비판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끝까지 호위무사로 봐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친문 세력은 구태정치 문법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물 평가를 합니다. 진짜 친절하네요. 뭐라고 했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멍청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멍청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세균 전 총리하고 그 다음에 또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광화문 내골에서 머리 박고 있어야 할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고요. 또 공격 대상은 이렇게 이른바 친문 쪽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021년도에는 당의 어떤 입장에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고 이소영, 장경태 등 민주당 초선 5명을 또 비속어로 쓰며 비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단에서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윤건영 의원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뭐 지켜보지 않겠다. 만난다고 하지만 뭐 친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말을 꺼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을 끌고 있지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다. 뭐 그쪽에서는 친문과 비명 사이의 어떤 구도로 프레임이 짜이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서워서 속된 말로 찍 소리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좀 바빠요. 제가 볼 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인사 기준을 정하는 자리라면 이게 뭡니까? 여성 비하 발언, 그런 성인지 감수성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성을 된장녀라고 비하를 발언하는 경우도 있고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사건. 근데 이때 2차 가해성 발언도 추가로 했습니다. 전 궁금해요.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여성 혐오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거 하는데
그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에 대해서 또 너그러이 넘어가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분이 선거 기간에 이준석 당시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자 자제분의 진짜 참을 수 없는 혐오 발언,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 옮기는 과정에서의 표현, 그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 전 동의를 할 수 없지만 그때 득달같이 개딸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이준석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뭐 이게 여성 혐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황당한 게 그 본질적인 1차적인 원인 제공은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자제분께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싹 언급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만 공격했어요. 지금 급기야 국회의원 제명을 하려고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상의 이틀막이죠.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개딸들이 많지 않지만 개딸들이 진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최동석 씨를 또 옹호할지 좀 궁금은 합니다. 최 처장이, 신임 처장이 최동석 씨가 2015년 8월 예쁜 된장녀들의 세계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재밌는 게 아니죠. 황당하죠. 예쁜 된장녀들의 세계. 제목이 참 자극적입니다. 블로그 좀 어그로 끌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남편의 재산과 수입으로 명품을 사는 여성의 행위를 된장질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나 아들이 된장녀를 데려올까봐 싶어 예쁜 여자들은 얼굴값을 하고 된장기가 있는 인간은 명품에 기웃거린다는 조언을 자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쁜 된장녀들에게 걸려들면 폐가 망신하기 십상이다 이런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정말 이 여성을 뭐 예쁘다 안 예쁘다 하면서 뭐 된장녀다. 된장녀는 뭐 명품에 꽂혀 있다. 그리고 얼굴값 한다. 그 다음에 명품에 기웃거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사물로 대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은 본인은 굉장히 고답적인 그런 위치에서 훈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와 존중이 없고요. 오로지 본인이 세상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세상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는 거죠. 사물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여성에 대한 그 적대시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건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가 인성이 속된 말로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사혁신처장, 인사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공직에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제가 뭡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사물로 대상화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우월적 존재고 남은 그냥 평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된장녀라는 발언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이 최동석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세가관과 본인의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코드가 맞은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뒀겠죠? 그럼 뭐냐? 최동석 씨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안목,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딱 그 수준입니다. 하긴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상에 대한 안목과 세상에 대한 뭐 사람에 대한 태도, 뭐 저는
수준 이하라고 봅니다. 다 알잖아요. 형수욕설,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 주변 인물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문기 씨, 그 성남도시개발처장,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발인 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산타복 입고 캐롤송하고 춤췄습니다. 유한기 씨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이 유서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그 유서에 정치 그만하셔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다 정치검찰이 나를 탄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나는 착하고 지고지순하고 나한테 문제 제기하는 인간들은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세상을 규정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진짜 코드 인사 제대로 한 거예요.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코드 인사를 제대로 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남이 뭐라고 하든 나한테 아첨하는 인간,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을 딱 쓴 겁니다. 와, 공직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자기의 개인적 감정과 친소 관계에 따라서 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최동석 씨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또 다른 품격, 그 품격을 참 느끼게 되고, 이 최동석 씨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그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미 기사가 됐는데, 또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뭐라고 얘기하냐?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2차 가해를 하냐? 이런 황당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뭐라고 떠들든 그게 어떻게 2차 가해가 되느냐? 그런 거죠.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피해자, 그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위협을 느끼고 위축이 되고 가해를 받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 사람.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과도 너무 잘 되죠. 비명 행사 해놓고 저번 대선 전에 이른바 비명계 친문 사람들 만나놓고서 우리 잘 지내자 악수하고 포옹하고 한 다음에 또 매불쇼인가요? 본인들 그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보는 유튜브에 나가서 뭡니까? 폭력 세력과 암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 안에서 같이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에서는 칼에 등을 꽂겠다는, 등에 칼을 꽂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서운 사람. 그러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수준과 딱 맞는 최동석 씨를 만나니 유유상종인데 최동석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박원순 전 시장님 성문제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하게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SNS에다 올렸습니다. 참, 뭡니까? 차라리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기억상실증. 여러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통하는 거잖아요. 인사는 코드 인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이재명이라는 대통령님과 최동석이라는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싱크로율이 200%.
데칼코마니처럼 딱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옹이님, 그쪽들은 절대 사과 안 해요. 허경님이 이재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통령님이라고 할 때 아시잖아요. 제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중의 표현은 아닙니다. 님이라고 해서 그거 좀 뭐 이재명 대통령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래서 제 존경의 표현은 아니고요. 저도 뭐 욕 한 바가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 이재명이란 대통령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중보다는 그냥 밋밋하게나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대신 저는 팩트 하나하나를 통해서 패부를 팍팍 찌르지 않습니까?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근데 이 최동석이란 사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에서 좀 나왔는데, 뭐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나이가 7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 나이는 중요치 않은데, 다만 이 사람이 뭐 교보문고, 뭐 한국은행 그쪽에서 인사 관련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2006년도에 퇴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통령실에서는 최동석 이렇게 과거에 말이 많은데, 그거는 뭐 이미 말로 뱉은 거잖아요. 다 영상도 있고 페북 글도 있고 뭐 블로그 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면,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말고 민간 쪽에서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특출났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한국은행 교보생명 부사장 했다길래 교보생명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그랬더니 2006년도에 퇴임했답니다. 2006년도에 그 당시에 민간에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인사 관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2006년, 2025년입니다. 20년 전에 본인이 민간에서 일했던 걸 가지고 20년 지나서 민간에 어떻게 보면 인사, 그런 노하우, 인사,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 뭔가 접합? 뭔가 시너지를 내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한 2, 3년 전까지 민간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렇다면 민간의 그런 노하우를 지금 공직사회에 매기로서 어떤 그런 걸 불어넣겠다 얘기하면 납득이 되지만, 이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좌도 하고 뭐 책도 썼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이분이 일종의 자기의 환상 세계,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 똑똑해.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야. 이재명 대통령님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진짜 아는 이른바 지음이라고 할까요? 뭐랄까요?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너무 신이 나. 그래서 딱 차관 자리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한번 다시 저희가 스크린을 해보자면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쪼증, 아첨, 아부,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쪼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듣는 사람이 화낼 때까지, 화내기 직전까지 쪼증을 계속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알아줄 때까지 화는 안 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들었어요. 뭐 민주당의 아버지다, 신의 사제다,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당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비명 행사 다 시켰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자기가 당을 쫙 장악하고 나서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좀 싫은 사람, 비명들, 친문들 다 비명 행사하고, 친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횡재시켰잖아요.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본인이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민족의 축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가 돼야 한다. 과도한 충성 발언이 1차 논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동시에 문재인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통의 원천이다. 친명이 아닌 친문 혹은 비명 인사들을 향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문재인 말고 하나의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른바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 박원순 관련해서 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쁜 여성이 얼굴값 한다? 어떻게 2차 가해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이 과연 인사혁신 처장, 공무원 75만 명의 인사와 복무, 그 다음에 교육,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황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은 그거죠. 세상에 본인이 가장 똑똑하고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단짝을 만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혼의 단짝을 만나서 그 사람을 차관까지 시킨다는 거고, 논란이 있지만 그냥 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관련 비판 쭉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어요.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쫙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멍청한 사람이다. 우상호 하는 꼬라지를 봐라.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다.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 강훈식 현 비서실장 들의 사진이 들어간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는 얼굴들을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말과 행동이 다른 양아치 집단. 이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워딩 중에서 또 황당한 얘기는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저는 그래요. 누군가 김기흥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민족의 축복이다, 그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 장난치니? 그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욕해. 제발 그러지 마.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민족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너무나 좋아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떡하니 주는데, 또 얘기한 것 중에 황당한 내용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며 민족의 커다란 축복, 예수님에 비유하고,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될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이재명은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은 5년 뒤에 내려오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재판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판을 지금 중지시켰죠. 재판부를
압박하고 겁박해서 재판부도 비겁하죠.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렸는데 얘네들이 더 무서운 거는 공소 취소를 통해서 아예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아예 대통령인 자리에서 안 내려오기 위해서 저는 총통 개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 이런 사람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은 해도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들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를 원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나오는 것 중에서 진짜 황당한 얘기 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다. 대장동 사건 이재명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장동 얼마나 다 알고 있습니까? 민간업자한테 돈을 확 몰아줄 수 있도록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해야 될 그런 몫을 다 민간업자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이든 그 돈 받은 사람들이 자기 측근들 아닙니까? 김만배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화영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사면을 원하는데 아직은 지지율도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착한 척하고 또 돈을 풀면서 지지율 관리하면서 그러다가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이기면 노골적으로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이화영이나 김만배가 입을 꾹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입을 열면 안 되잖아요. 함구하면 안 되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형 TF란 걸 만듭니다. 이게 뭐랬어요? 단순히 검찰을 해체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뿐만이 아니라 대북송금이다, 대장동이다 이렇게 문제되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정치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거야. 너희 억울하지? 우리가 배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TF까지 꾸렸어. 그러니까 너희는 잘 참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참아. 그리고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이재명의 재판이 아예 없어지도록 잘 보십시오. 정치검찰이 수사도 잘못했어. 기소도 잘못했어. 기소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판을 없애야 돼. 그럼 공소를 취소해야 돼. 이런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만배, 이화영, 자수하여 광명 찾자. 맞습니다. 화이팅! 이화영. 화이팅! 김만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열심히 지금 행복해 하십시오.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원순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해도 2차 가해, 침묵해도 2차 가해, 죽어도 2차 가해. 뭘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죠. 그 피해자한테. 그리고 박원순은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정말인지 깨끗한 사람이다. 근데 자기 속옷 차림에 그런 사진을 왜 보냅니까? 그 사진은 나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녀 발언 좀 황당하고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매우 바빠서 이게 뭡니까? 강선우 씨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갑질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강선우의 그런 몹쓸짓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는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왜 공직을 맡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에 대한 입장도 없고 차라리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지. 인사는 코드 인사가 정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강선호를 택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왜 못합니까? 비겁하게. 차관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뭐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지는 클래스, 품격, 수준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님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 다 듣기 평가를 한 게 있잖아요. 욕설, 위증교사도 듣기 평가했죠. 근데 황당하게도 재판부가 위증한 사람은 자백하고 그거는 유죄라고 하면서 위증을 교사한 사람, 위증을 시킨 사람은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을 냈죠. 그 위증 교사시키는 30분짜리 녹취를 우리가 듣기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위증까지 다 알고 있는데, 교사까지 알고 있는데, 또 하나 뭡니까? 형수욕설. 그 아버지의 그 자제분이에요.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 그 자제분께서 여성 혐오의 그 험한 댓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형님이 성남시장을 할 때 시정에 간섭을 해가지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서 내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황당한 얘기, 그런 궤변을 쏟아내는데 이런 형수 욕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첫 번째는 황교익. 형수욕설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1년 6월 제가 몇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몇 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속된 말로 쉴드 치고 디펜스 치고 옹호해주는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형수욕설에 대해서 이해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라 하면서 황교익이라는 사람의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신나가지고 경남 창원까지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하는데 그날 21년 6월에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화마와 싸울 때, 그리고 안타깝게도 소방대장이 화마 속에서 실종되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현장에 거기 현장이 아니라 떡볶이 먹으러 경남 창원까지 간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2달 뒤에 21년 8월에 이 황교익식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하는데 떡볶이 먹방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해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직을 사유한 거 아닙니까, 권력을. 그때 이낙연 전 지사나 그 당시에 민주당에 온전하게 생각이 박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 짜잔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죠. 최동석이에요. 최동석이 그때 나왔던 명언이 이겁니다. 인사는 코드 인사가 맞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해도 된다. 전 모르겠습니다. 뭐 여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해한다고 하는 황교익 씨 말고도 이 당사자 누구냐? 최 처장이 21년 조카인 김영민 있지 않습니까? 그분 낙검수 출신의 김영민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궤변이 쏟아집니다. 와, 진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명이 이 사람을 쓰는 이유가 있겠구나. 유시민이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서울대 프락지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프락지로 몰아서 물고문하고, 그런데 주도적인 유시민 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거나 도리어 웃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했다는 이 황당한, 이렇게 보면 유시민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경심 씨가 동양대에서 PC를 가져올 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때,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궤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그대로 읽겠습니다.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최동석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체계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거다. 형님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이재명이라는 민주적 가치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혀서, 그래서 쌍욕이 나오는 건가요? 여성 혐오적인 형수에 대한 욕설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이 지사가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상황이 하이데거, 철학자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다. 저는 제가 말하고서 이해가 안 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탁월하다 이러면 저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체계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가 집안에서 부딪힌 것. 이게 형수 욕설이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이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상황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다. 야, 진짜 모르겠습니다. 욕설이라는 거, 쌍욕을 승화시켰어요. 최고급 포장이지 않습니까? 하이데거, 철학적 승화, 존재적 경험, 쌈박하네요. 이런 능력에 이재명이 최동석이다. 그래, 나를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는 내재적 접근이죠. 민주당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의 핵 개발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협, 공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위적, 방어적 행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그렇게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옹호하는 것처럼, 최동석이란 사람은 이재명이란 사람은 민주적 가치체계, 그런데 형님은 보수적 가치체계인데 딱 부딪히니까 쌍욕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쌍욕은 뭐냐? 쌍욕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쌍욕도 아닌데 가치체계가 그냥 부딪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이 민족의 영웅, 민족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이 내린 사람은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상황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다. 쪼증도 제가 볼 땐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궤변을 쏟아내듯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뇌 구조가 좀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이런 민족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건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라고 얘기하고 헌법을 고쳐서 임기를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될 사람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다.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까?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의 뇌구조와 정신 상태가 좀 궁금해요. 저 같으면 화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도 요즘 헷갈립니다.
이재명 주권 국가에서 살고 있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아이고, 참,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댓글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아휴, 볼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더라도 다 이해합니다. 진짜요? 다 이해해요? 지지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천불나요. 난 만불나. 아, 천불나요, 만불나요, 10만불나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정말입니다. 참 황당하죠. 만불. 최동석한테 쌍욕하면 그 말이 나올까?